미국을 알아가는 시간 아메리카노 2024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아메리카노 진행을 맡은 뉴스페퍼민트 편집장 송인근입니다. 오늘은 저 혼자서 짧은 뉴스 해설 한 편 들고 왔습니다. 지금 시각이 3월 25일 월요일 오후 1시인데 어제 전격 발표된 소식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뉴저지주의 그 연방 상원의원 선거 민주당 경선에서 필 머피 주지사의 부인인 태미 머피 후보가 후보직에서 사퇴한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뉴저지주는 오는 6월에 경선을 치르는데 오늘이 25일 오늘이 후보 등록 마감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마감일을 하루 앞두고 후보에서 사퇴하면서 오는 6월 경선 투표용지에는 태미 머피 후보의 이름이 없게 됐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전해드렸던 뉴스 해설, 그 바람잘 날 없는 캐피톨 힐, 그 가운데 이제 2편에서 마지막에 뉴저지주 상원 선거 이야기를 짧게 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좀 더 자세히 뉴저지주 지역 정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 합니다. 그 전에 잠깐만 저희 근황을 전하면은 저희가 3월 동안 업데이트가 좀 뜸했죠. 유혜영 교수님은 일단 잘 계십니다. 지지난주가 프린스턴 대학교 봄방학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유혜영 교수님이 이제 다른 나라에서 발표가 있어서 다녀오셨고 돌아오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제 학과 일정에 뭐 학회에 뭐 외부 연사 초청에 이제 공사가 다망해서 제가 그 바쁜 분한테 아메리카노 좀 찍자고 이렇게 들이댈 틈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가 조금 뜸했는데 마침 뭐 다행히 연두교서 이후에 이달 초에 있었던 연두교서 이후에 올해 대선과 관련해서는 뭐 큰 일정이나 뉴스가 상대적으로 없기도 했고요. 그러나 늘 그렇듯 저희가 뭐 할 얘기는 얼마든지 많이 있기 때문에 곧 유혜영 교수님과도 함께하는 에피소드를 잘 기획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뉴스 해설 바로 시작해보죠. 뉴저지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 이야기를 말씀드렸듯이 해볼 텐데 오늘 뉴스 해설을 통해서 알아야 할 이름이 딱 3명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셋 있는데 밥 메넨데스, 태미 머피, 그리고 앤디 김입니다. 먼저 현역 의원인 밥 메넨데스 상원의원부터 얘기해보죠. 메넨데스 상원의원이 부패 스캔들에 휘말렸다는 이야기는 저희가 지난해에 그 뉴스 해설 시간에 자세히 짚어드리기도 했는데 밥 메넨데스는 아시다시피 뉴저지주를 대표하는 정치인입니다. 연방의원 경력만 봐도 1993년부터 13년간 하원만 7선이고요. 그 다음에 2006년부터는 상원의원에 특별 임명된 뒤로 선거를 3차례 치러서 그때 거푸 승리하면서 어느덧 이제 70세가 됐는데 70세가 넘었나? 그런데 그 경력 대부분을 뉴저지를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보낸 사람입니다. 원래는 올해 선거에서도 어렵지 않게 4선에 성공할 것으로 점쳐졌었는데요. 부패 스캔들이 발목을 잡기 전까지 이야기입니다. 자, 지난해 9월에 불거진 스캔들을 간단히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메넨데스가 상원에서도 이제 외교위원회 소속으로 오래 활동을 했고 외교위원장까지 지냈을 만큼 이제 외교통으로 이 분야에 이제 잔뼈가 굵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친해진 이제 외국인, 뭐 외국 그 로비스트들이 메넨데스한테 많이 접근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중에 이집트를 대표하는 뭐 한 로비스트가 메넨데스한테 이제 뇌물을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메넨데스 의원이 다른 나라에 이집트를 포함한 이제 다른 나라에 줘서는 안 되는 정치적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이제 스캔들이 터졌고 검찰이 메넨데스 의원을 16개 혐의로 총 16개 혐의로 기소를 했어요. 메넨데스는 아직까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결국 이제 유죄냐 무죄냐는 재판을 통해 가려질 예정이고요. 자, 스캔들이 불거지자마자 메넨데스의 외교위원장 직무는 이제 곧바로 정지가 됐습니다. 의원직은 이제 아직 유지하고 있지만 원래 올해 6년 임기의 선거를 이제 새로 치를 예정이었어요. 근데 이제 메넨데스가 6년 더 상원에 있는 건 잘못됐다는 의견이 이제 반대편인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의견을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나선 인물이 바로 앤디 김입니다. 자, 그럼 앤디 김은 누구냐? 한국 정계에도 사실 꽤 많이 알려진 인물이죠. 그 다음에 아메리카노에서도 한번 이제 소개해드린 적이 있고 한국 언론을 통해서도 접해보신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1982년생이라 지금 현재 41살로 굉장히 젊은 정치인이고요.
시카고 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했습니다. 원래 학부 전공은 뭐 제가 정치학이 아니면은 별로 따로 언급을 하지 않는데 정치학을 전공을 했고요. 학교 다닐 때 이제 대학생 때 국제개발처 USAID죠. 거기서 인턴으로 일한 적이 있고 졸업 후에 로즈 장학금을 받고 옥스포드에 가서 이제 국제관계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때 동년배인 로즈 장학생으로 자연스럽게 친해진 미국인이 바로 그 핏 부티저지, 지금 교통부 장관이고 지난 2020년 대선에도 나왔었던 그 핏 부티저지라고 해요. 그래서 앤디 김은 이제 로즈 스칼라 그 유학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에 들어가서 그 외교 관료로 일합니다. 그래서 국무부 산하 이제 국가안보 자문으로 오랫동안 일을 했고요. 오바마 행정부에서 2016년에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이제 국무부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죠. 그 정권이 교체되면은 공화당 사람들로 그런 임명직 관료들은 다 바뀌니까. 그래서 앤디 김은 이제 국무부에서 나온 뒤에 2018년에 뉴저지 하원 선거에 도전해서 원래는 공화당이 오랫동안 우세했던 3번 지역구에서 깜짝 당선됩니다. 뉴저지주가 이제 주 전체로 보면 민주당 성향이 굉장히 강한 이제 블루 스테이트라고 할 수 있지만 어느 주나 마찬가지듯 주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선거구에 따라서 그 주 전체의 정치 성향과 반대인 곳이 존재하잖아요. 뉴저지주의 3번 지역구가 그런 곳이었는데 거기서 뉴저지 최초의 아시아계 하원 의원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아시아계 최초니까 뭐 말할 것도 없이 한국계 하원 의원으로는 뉴저지에서는 당연히 최초였고요. 2020년도에도 아슬아슬하게 굉장히 재선에 성공했는데 이때 선거는 특히 놀라웠던 점이 뭐냐면은 그 앤디 김이 승리한 그 자기 지역구 3번 지역구가 같은 날 이제 대선도 치르잖아요. 의원도 뽑지만 대선에서는 트럼프가 바이든에게 근소하지만 표를 더 받아서 이긴 곳이에요. 그런데 하원 선거에서는 앤디 김이 당시 이제 공화당의 상대방이었던 데이비드 리처 후보를 53대 45%, 그러니까 8%포인트 차이로 굉장히 넉넉하게 이겼습니다. 그래서 2020년 선거에서 미국 전체에 이제 하원 지역구가 435개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 민주당 후보가 트럼프가 표를 더 많이 받은 지역구에서 이긴 곳은 그 뉴저지 3번 지역구를 포함해서 7곳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점이고 2020년엔 이제 아시다시피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됐죠. 그 다음에 2020년에 진행한 센서스 결과에 따라서 10년에 한 번씩 그 선거구가 재조정되잖아요. 그 결과 앤디 김이 속한 이 뉴저지 3번 지역구는 원래 굉장히 치열한 그 접전이 펼쳐질 그런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기에 훨씬 수월한 더 이제 진보적인 유권자들이 더 많이 사는 지역구로 그런 선거구로 재편됐습니다. 그러니까 하원 선거가 게다가 원래 이 인지도나 뭐 선거자금 모금 그런 면에서 현역 의원의 프리미엄이 굉장히 강한 편이거든요. 미국에서 2년에 한 번씩 하기도 하고 그 점을 고려하면은 앤디 김은 이제 안전한 의석에서 지역구 걱정 없이 오래오래 하원에서 이제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 셈이에요. 거기다가 2020년 그 선거가 끝나고 다들 아시겠지만 2021년 1월 6일 날 그 January 6 그 의사당 테러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 폭도들이 이제 그 성난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회 의사당을 한번 이제 급습해서 아수라장을 만들어 놓고 나간 다음에 그 상황이 좀 그 진정이 되고 나서 거기 막 이제 뭐 깨진 유리 조각이나 뭐 이제 쓰레기들을 치우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이 됐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이 이제 앤디 김이 그냥 되게 진짜 막 이제 유리 잔해 막 이런 거를 주워 담는 모습이 한번 이제 사진에 찍혀서 전국적으로 그 뉴스에 보도가 됐어요. 대대적으로. 그래서 그 이벤트를 통해서 뭐 본의 아니게 이제 전국적으로 인지도를 높이기도 한 그런 앤디 김이었습니다. 그런데 메넨데스 의원이 상원 의원이 이제 기소되고 나자 앤디 김은 곧바로 메넨데스 의원의 이제 은퇴를 촉구하면서 그 자리에 자신이 나서겠다고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뭐 국무부 경력을 생각해 보거나 또 그다음에 아무래도 전문성이 뭐 이제 외교 분야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아무래도 하원보다 상원이 뭐 어떤 자기 의정 활동, 자기 주제, 자기 의제를 가지고 의정 활동을 펴기엔 더 나을 수도 있겠지만 주변에서도 특히 처음에는 만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아니 이제 막 하원에 자리를 딱 잡을 수 있는 여건이 이제 마련됐는데
굳이 또 왜 어려운 도전을 하려고 하느냐 뭐 그런 말들이었을 텐데 그러나 어쨌든 앤디 김은 하원보다도 이제 상징성이 큰 상원에서 트럼프가 자꾸 이제 그 던지고 있는 그런 어젠다에 맞서서 정치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선거에 뛰어들었습니다. 뉴저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표적인 이제 블루 스테이트입니다. 공화당 후보가 상원 선거에서 마지막으로 당선된 게 1972년이고요. 대통령 선거에서도 1992년에 빌 클린턴이 이제 승리한 뒤로 민주당 후보가 뉴저지에서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선에서 이겨서 민주당 후보만 되면은 이변이 없는 한 상원의원에 당선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난해에 11월 앤디 김의 앞길에 이제 커다란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바로 현역인 그 필 머피 주지사의 부인인 태미 머피가 상원 선거에 뛰어든 겁니다. 앤디 김과 태미 머피의 경쟁을 거칠게 요약하면 인기 대 돈의 싸움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 유권자나 당원이 선호하는 후보는 단연 앤디 김이었는데요. 뭐 여론조사들을 봐도 대체로 15에서 20% 정도 앤디 김이 태미 머피를 포함한 어떤 기타 후보들에 앞서고 있었고요. 그러나 태미 머피 후보는 일단 돈이 엄청 많았습니다. 엄청. 이게 왜냐면은 필 머피 주지사와 함께 아마 골드만삭스에서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한 사이로 알려졌고 그래서 골드만삭스 출신으로 이제 본인들도 돈이 많고 그다음에 갑부 친구나 뭐 투자자, 뭐 후원자들이 굉장히 이제 차고 넘치는 그런 말 그대로 이제 재력가 집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돈도 돈인데 그보다도 이제 앤디 김 후보가 특히 태미 머피 후보를 두려워하고 이제 우려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뉴저지주의 아주 독특한 이제 선거제도, 그 경선 제도 때문이었습니다. 태미 머피 후보가 경선에 뛰어들자마자 뉴저지 주에도 다른 데와 마찬가지로 이제 민주당이 있으면은 그 각 지역 당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지역 조직이 지역당 위원장들이 잇따라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머피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합니다. 이유는 뭐 이제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겠죠. 아직 임기가 필 머피 주지사의 임기가 2년 이상 남은 상태에서 주지사한테 잘 보여야 뭐 예산을 배정받기도 수월할 테고 민주당 안에서 뭐 자신의 정치적 커리어를 고려해봐도 그렇게 하는 게 당연히 맞을 테니까요. 근데 지역당 위원장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는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이제 더 큰 문제는 뉴저지주 이 경선 방식에 있는데 경선 투표 용지에 후보 이름을 올리는 방식 이게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이제 the line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말로 옮기면은 줄서기 뭐 말 그대로 줄대기 줄서기로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줄서기 방식이 문제예요. 뭐냐면은 뉴저지의 선거 투표 용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이 선거 투표 용지가 세로로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로에는 뭐 그 자리가 있고요. 뭐 대통령부터 뭐 상원, 하원, 뭐 주지사 뭐 이런 게 쭉 있고 후보들은 세로로 정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권자 입장에서 먼저 읽게 되는 왼쪽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열에 민주당의 어떤 후보가 이름을 올리냐면은 민주당의 이제 각 카운티 지도자가 지지를 선언한 후보 이름이 먼저 적힙니다. 나머지 후보는 이제 뭐 여론조사에서 앞서든 뭐 선거 자금을 많이 받든 뭐 누가 좋아하든 인기가 많든 없든 상관없고 민주당의 그 카운티 지역당 위원장 지도자가 지지한 후보가 무조건 1번에 오르고 나머지 후보는 상당히 눈에 잘 띄지 않는 저 구석에 두 번째, 세 번째 혹은 막 대여섯 번째 열로 밀려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어떻게 보면 군소 후보 취급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이거를 영어로 벨럿 사이베리아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투표용지 안에서 투표용지를 봤을 때 저 멀리 시베리아로 유배간 것처럼 이제 보이지 않는 대로 밀려나는 거를 이제 풍자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앤디 김 후보 측에서 태미 머피의 등장을 우려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머피는 상대적으로 정치 경력도 인지도도 부족하고 일천한데 그러니까 필 머피 주지사의 그 아내 그러니까 퍼스트 레이디이긴 했지만 뉴저지 주에 그밖에 본인이 직접 정치를 한 경력은 많지 않고 그런 상황이지만 주지사의 눈밖에 나면은 앞으로 말 그대로 삶이 피곤해지는 지역당 위원장들한테 자 눈치 챙겨서 알아서들 줄 잘 서라
요런 어떤 메시지를 은근히 전달한 거죠. 그렇게 제도를 악용해서 상원의원 자리를 이제 차지할 가능성을 가지고 이제 선거에 뛰어든 거예요. 태미 머피 후보는. 그러니까 앤디 김 후보는 그래서 투표 용지에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뉴저지주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투표 용지의 이 디자인 자체가 정치적으로 기득권에서 먼, 기득권과 연줄이 없는 신인 후보들의 정치 등용을 불공정하게 막고 있다고 주장한 거죠. 자, 이 소송에서 사실 앤디 김 후보가 이길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아 보였지만 앤디 김 후보 측에서는 어쨌든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쟁점화함으로써 한번 여론전을 펼쳐보겠다, 뭐 이런 계산을 깔고 소를 제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뜻밖의 필 머피 주지사의 오른팔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뉴저지주의 법무부 장관이자 검찰총장이죠. 미국에서는 어토니 제너럴인 매튜 플래킨이 앤디 김 후보와 마찬가지로 뉴저지주 이 투표 용지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냅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의견이 당연히 이제 법원에서의 최종 판결은 아니죠. 그거는 판사가 내릴 텐데, 사법부가 내릴 텐데, 이 주 정부가 앤디 김 후보를 상대로 반대편에서 소송에 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기로 하면서 태미 머피 후보를 향한 비판 여론이 이제 한층 높아지게 됩니다. 게다가 필 머피 주지사의 어떤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총장이 이거 문제 있는 거 맞다라고 인정을 해버리니까요. 그래서 결국 이제 태미 머피 후보는 그 높아지는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서 사퇴를 하고 맙니다. 이게 원래 뭐 이 투표용지 상에서 뭐 불공정하게 좀 이득을 받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뿐만 아니라 경선을 치르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민주당 후보와 공방을 벌여야 될 텐데 그러면 결국 트럼프 좋은 일만 시켜주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비판도 있었고, 너무나 사실 정치 경력이 많지 않은 현역 주지사의 부인이 상원의원 자리를 노리고 나온다는 것 자체가 진짜 뭐 족벌 정치, 저희가 네포티즘이라고 하죠. 족벌 정치, 정실 인사 뭐 이거에 전형 아니냐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론에서도 그 여론조사를 봐도 앤디 김 후보에게 좀 계속 밀렸다고 할 수도 있고요. 태미 머피 후보가 이제 그렇게 해서 사퇴를 했고, 결국에는 앤디 김 후보가 오는 6월 경선에서 어렵지 않게 뭐 민주당 후보가 되고 11월 선거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앤디 김이 상원 의원이 되면 상원에서 이제 네 번째로 젊은 의원이 되고 한국계 미국인으로는 최초 상원 의원, 그다음에 동부 해안 이스트 코스트 이 주에서 배출하는 첫 번째 아시아계 상원 의원이 됩니다. 자, 현역 상원 의원 중에 아시아계는 현재 2명인데 하와이주를 대표하는 메이지 히로노, 일본계, 그 다음에 일리노이주를 대표하는 태미 덕워스, 태국계이자 중국계 의원이고요.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주를 대표하는 상원의원이었다가 이제 부통령에 당선되면서 상원의원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물러난 카말라 해리스, 인도계 정치인이죠. 까지 포함하면 3명이었는데 이 3명이 모두 아시다시피 민주당의 여성이고요. 그래서 앤디 김이 당선되면은 뭐 여러 가지 기록을 세우면서 아무튼 이 아시아계 미국인, 아시아계 뭐 정치인으로서는 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그런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스 해설을 정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올해 상원 선거 구도를 잠깐만 개괄해 보도록 할게요.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나중에 유혜영 교수님을 모시고 한 번 더 선거가 임박해서 다시 해보도록 하겠지만, 그 웹사이트 중에 272win이라는, 그러니까 저희가 선거인단 538, 538명의 과반이, 절반이 269구, 그 270부터가 과반이 되잖아요. 그래서 272win.com이라는 그 웹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서 다양한 선거들의 구도를 이제 보기 쉽게, 한눈에 보기 쉽게 이제 인터랙티브 맵으로, 지도로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그 웹사이트의 어떤 그 여론조사 모음을 제가 참고를 했습니다. 100석, 상원의원 의석이 100석이잖아요. 그 중에 임기가 6년이니까 2년마다 3분의 1씩, 대략 3분의 1씩 그 물갈이를 하는데, 새로 임기가 끝나면은 이제 새로 선거를 치르는데, 올해 11월 선거에서도 100석 가운데 3분의 1인 34석이 선거를 치릅니다. 이 가운데 23석, 34석 가운데 23석이 현재 현역 의원인 민주당 또는 민주당과 같이 표결에 참여하는 무소속 상원의원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고요. 공화당은 11석이란 소리겠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상원에서는 잃을 게 많은 선거고, 공화당이
공화당은 아무래도 얻을 게 많은, 기대할 게 많은 상원 다수당 자리를 다시 가져올 가능성이 그만큼 높게 점쳐지는 선거다. 이게 기본적인 구도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물론 공화당 입장에서 다수당이 되는 게 뭐 떼놓은 당상이다, 그 정도까지 보기는 어렵고요. 현재 구도가 현재 전체 상원에서 민주당이 51석, 공화당이 49석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공화당은 그러니까 2석을 빼앗아 오거나, 그러면 51대 49가 뒤집히는 거죠. 그럼 다수당이 되고, 아니면은 한 석을 빼앗아 와서 50대 50이 되고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하면은 그 상원의 타이브레이커죠. 그 마지막 그 캐스팅 보트는 상원 의장을 겸하는 부통령이 쥐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50대 50이 돼도 대선에서 승리하는 당이 공화당의 다수당이 되는, 상원의 다수당이 되는 거죠. 자, 그런 상황인데 여론조사 결과 현재 누가 될지 알 수 없는 치열한 접전 양상이 펼쳐지는 선거구가 많은데, 그 중에도 추리고 추리면 세 곳이 있어요. 그래서 몬태나주, 오하이오주, 애리조나주의 상원 선거가 그런데, 간략히 살펴보면은 몬태나는 현역 민주당인 존 테스터 의원이 네 번째 임기에 도전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몬태나는 이제 굉장히 보수 성향이 짙은 그 레드 스테이트, 공화당 성향의 스테이트 주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민주당 의원이 상원 그 의원을 벌써 세 번이나 임기를 해왔다는 게 대단한데, 이번에는 과연 또 이겨낼 수 있을까? 거기에 의문이 많이 붙는 상태고요. 초접전, 초박빙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오하이오주도 마찬가지로 현역 민주당 의원인 셰러드 브라운 의원이 4선에 도전하는 이번에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반대편 공화당 후보는 버니 모레노라는 후보인데, 이 두 후보가 맞붙는데, 오하이오도 몬태나만큼은 아니지만 최근 선거 그 양상 결과만 보면은 이제 엄연한 여기도 레드 스테이트다라고 분류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가장 최근 상원 선거에서 또 다른 상원 의원인 그 제이디 벤스가 당선된 곳이 오하이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오하이오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마지막으로 애리조나는 원래 민주당 소속이었다가 민주당 소속으로 상원에 당선됐다가 2022년에 탈당해서 이제 무소속이 된 커스틴 시네마 의원이 재선에 도전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제 무주공산이 된, 말 그대로 오픈 싯이 된 그 지역구입니다. 주입니다. 근데 애리조나는 이제 대선에서도 경합주로 분류가 되죠. 그래서 경합주인 만큼 상원 선거도 어떻게 될지, 이 상원은 한 석 한 석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도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상원 선거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현재 애리조나 3번 지역구의 하원 의원, 3번 지역구를 대표하는 하원 의원인 루벤 갈레고 의원이 이제 상원 선거에 도전해서 경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공화당은 보안관 출신인 이제 마크 램, 그 다음에 2022년에 주지사 선거에 나섰고 그때는 패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상원 선거에 이제 도전하고 있는 앵커 출신의 캐리 레이크 후보, 그 여성 후보인데 상당히 이제 강성 트럼프 지지자로 분류가 되는 정치인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그 부통령 후보로 뭐 픽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캐리 레이크 후보가 이제 경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뉴스 해설에서는 뉴저지주 상원 경선 소식을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앤디 김이라는 이제 정치인을 개인적으로도 뭐 유심히 살펴보고 있던 터라 관련 소식을 한번 흥미롭게 정리하고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미국 대선 뭐 정치를 포함해서 재밌는 이야기, 뉴스, 뒷얘기가 있으면은 언제나 여러분께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코멘트, 피드백, 질문도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 이메일 주소는 다 알고 계시죠? 아메리카노, 미국을 알아가는 시간이니까 아메리카 KNOW의 숫자 2020 gmail.com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